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매번 각 이슈는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슈와 그의 반대 진영에서 AI 수익화 논란 혹은 다른 기술이 등장하면서 AI 진영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우려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시장 내에서 주가 변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을 본다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흠뻑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새벽 뉴욕장은 기술주,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도드라졌습니다. 새로운 AI 기술 등이 AI 투자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인지 또 그에 맞춰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 정리해 보시죠. 2월의 첫 주부터 흔들림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9%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주요 레벨인 2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4% 마이너스권. 사실 장중에는 2.2%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약간 만회를 했던 것은 이 뉴스가 나왔던 이후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대규모 지출 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3일 만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시 조처만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주 후에 일단 시간을 벌고 다시금 셧다운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원자재 시장에서 금은값이 다시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6%대, 은 가격 10%대의 상승입니다. 최근 여러 월가 하우스들이 금요일에 급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시각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산업 수요가 실질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가격을 이렇게까지 밀어 올릴 정도의 실질 수요는 아니고 최근의 급등은 투기적 자산에 의한 급등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가장 크게 빠졌던 쪽을 딱 하나 꼽아보자면 소프트웨어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도체와 메모리주들에 대한 낙폭까지 트리거를 했던 것인데요. 이 뉴스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사스 포칼립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한 지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이제는 종말론에 대한 언급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 그랬냐? 엔스로픽에서 AI 법률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대표적으로 톰슨 로이터라든지 CS 디스코, 리걸줌 등의 기업들이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리스크 인식은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누적이 되어 왔죠. 특히나 1월에 클로드가 코워크 서비스를 내놨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내놨을 때 이러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가속이 됐습니다. 조금 더 전반적이고 제너럴한 시각으로서 간밤 나스닥 조정의 내러티브를 꾸며봤습니다. 클로드봇과 몰트봇이 등장을 하면서 사스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감이 나타나게 됐고요. 가장 취약하게 피해를 볼 것으로 언급되는 기업으로는 세일즈포스 혹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오드비, 역시나 디자인 툴을 만들고 있는 피그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역시도 대체 대상 1순위로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겠느냐?
대형 AI 투자 감소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메모리 과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밤 이러한 소프트웨어 주식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업체로까지 주가 타격이 연결됐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빠졌던 자금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 그리고 방어적 성격을 띠는 쪽으로 로테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이 잘 나와줬고 가이던스도 강력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주들의 심리를 좀 반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나홀로 상승에 그치는 하루였습니다. 시티 측에서 어제 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2026년에도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260를 제시했습니다. 간밤의 종가가 $157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6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그나마 좀 브라이트 스팟이 되어줬던 기술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을 확인해 보자면 테라다인이 있겠습니다. 테라다인은 로봇주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테스트 쪽 아주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AI 사이클의 또 하나의 핵심 수혜주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주가가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빨 수요 급증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측에서 목표 주가 $270를 재확인했다라는 뉴스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는 월마트가 최근에서 신고가 레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간밤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죠. 이 1조 클럽 입성 꽤 유의미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조 클럽 입성한 기업은 한 11개 정도밖에 없는데 대다수는 M7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를 더 이상 우리한테 익숙한 마트 체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쪽은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 부문에도 AI를 접목시킴으로써 매출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리고 있다. 매출이 높아지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주가 2.9%의 급등이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투탑 함께 밀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5에서 12% 정도 감소할 거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 비만 약, 위고비뿐만 아니라 당뇨병 약인 오젬픽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가 올해 일부 국가에서 만료된다라는 점 부담 요인이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약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위고비 혹은 새로운 차세대 주사제 카그리세마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주시해 봐야 될 텐데 일단 간밤의 주가는 15%의 뼈아픈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후에는 AMD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가 $1.53 그리고 매출액은 102억 7천만 달러, 컨센 대비 아주 견조하게 발표를 해줬고요. 1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매출액에 대한 전망을 95에서 101억 달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실적을 봤을 때에는 게이밍 부문에서 미스가 나기도 했거든요. 오늘 견조한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기술주 자체에 대한 센티먼트가 워낙 안 좋아져 있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 정도 밀리고 있다라는 점도 체킹이 되고요. 루멘텀 홀딩스 역시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TPU, 밸류체인 혹은 구글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주 잘 나와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 6억 6,550억 달러 발표가 됐고요. EPS는 1.67달러, 특히나 매출액이 65% 급증했다라는 점 포인트이고요. 구글 등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광통신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 현재 경영진을 통해서 코멘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오늘 우리 집
증시 어찌 소화해갈지 지금부터 포인트 잡아보시죠. 어제 국내장에 대한 한마디 요약한다면 그 전날의 하락을 정말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였죠. 증권사 의견을 빌려 주도업종 코스피 대비해서 반등을 줄 때는 한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으로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주도업종에 대한 기존의 포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대응 전략의 고민을 같이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내에서 정말 놀라웠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반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어제 코스피 6.8%, 코스닥 4.2%,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 단일 하루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은 가격의 하락이 진정되면서 마진콜 이슈 속에 주식을 매도하던 움직임이 진정됐고요. 그것이 시장에 보탬이 돼줬죠. 케빈 워시 이슈 역시나 소화했습니다. 매파보다는 약돌기에 가깝다. 당분간은 트럼프에 좀 동조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등이 이어졌죠. 지정학적 리스크도요. 트럼프와 이란 협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AI 진영이 견조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국내 테크, 반도체 쪽에 약간 선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 가격 전망을 공격적으로 올렸었고요. 팔란티어, 테라다인의 호실적 이후 애프터 상승이 돋보였었죠. 그래서 AI 관련한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내부적으로요. 여당에서는 코스피 10,000포인트 시대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러한 여러 이슈 속에서 일제히 일어섰는데 시가총액 60위권 내 종목이 모두 다 올라갔던 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 정도로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원전, 증권주 일제히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상승 도드라졌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110조를 돌파했고요. 환율 진정 속에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로 유입됐던 어제였습니다. 자, 정말 장대 양봉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곧 가게 되는 걸까요?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꾸준히 살짝 쉬어도 다시 가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올라가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지수는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요약은 빠른 회복이었다. 압도적인 반도체, 어제도 말씀드렸죠. 섹터 자체에 악재가 없었고 대기 매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삼전 닉스에 모두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주요 외국계 IB에서 탑픽으로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를 꼽았었고요. 디램, 낸드 가격에 대한 공격적인 인상 전망이 트렌드포스 등에서 나왔었죠. 특히나 낸드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은 더 이슈 측면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부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삼성전자 등에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자, 반도체만 갔던 건 아니죠. 전력 쪽. 자, 주요 3사가 실적 괜찮게 내놨는데 주가 급락에 있었기 때문에 변압기 기업들의 공급 리드 타임이 점점 길어지는 것, 수출 데이터가 좋았던 것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변압기 쇼티지 얘기도 계속해서 강조됐었고요. HD 현대엘렉,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관련한 모멘텀이 가중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력 조달과 전력원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았던 어제였습니다. 자, 우주항공은 가장 이슈 측면에서 지속성이 강한 요즘이죠. 살짝 조정받던 날에도 우주항공은 크게 안 빠지는 이슈. 아무래도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르테미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약간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시스템, 세아베스티지주, HVM, 미래에셋증권 어제 강세였고요. 워낙 증권주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라 미래에셋증권도 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24% 상승이었죠. 자, 그 밖에는 소외단에서 아이폰, 애플이 요즘 좀 굳건하다 보니까 아이폰 모멘트가 강화되면서 이녹스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혹은 자화전자도 어제 신고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외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재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었기 때문이죠. 어제 장 후반에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전진건설 로봇, HD 건설 기계, 데모, SG 혹은 대동기어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두루두루 다 좋았던 속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이들 두 종목이죠. 2026년 병오년의 기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들 떠올릴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2008년도 이후 두 기업이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력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40%, 어제 11%, SK하이닉스 올해 39%, 어제 9%, 주거니 받거니 나란히 40%의 한 달간의 상승률을 나타낸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자, 이들을 끌어올리는, 이들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자, GPU 옆에 붙어있는 HBM과 HBF 보이실 겁니다. AI 툴에 의뢰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메모리사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HBM과 HBF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이것이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HBM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D램을 적층해서 GPU 바로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HBM이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전송해준다는 속도 측면의 강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죠. 그리고 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HBF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D램을 적층하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면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적층하는 겁니다. HBF, 고대역폭 플래시라고 볼 수 있는데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서 GPU 옆에서 초대용량 저장 장치로서 저장하고 있던 것을 바로 옆에서 빨리빨리 꺼내서 GPU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용량적인 우위에 있다. 그리고 가격도 이보다는 좀 쌀 수 있다라는 평가이죠.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GPU 옆에서 HBM과 HBF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HBM에 보완할 수 있는 HBF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낸드의 적층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낸드 쪽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빠른 GPU를 만들까?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HBM 중심의 관심을 받았었다가 GPU 옆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장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HBF가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과 HBF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토록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죠. HBM보다는 HBF가 조금 더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HBM 모멘텀 혹은 전통 레거시 반도체 모멘텀에서 이제는 HBF 모멘텀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낸드 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겁니다. 낸드를 묶은 완제품이 바로 SSD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업용 낸드 ESSD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분기 낸드 플래시는 지난 분기보다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보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계속 낸드 쪽 얘기하면서 다뤄봤던 게 바로 네오셈이었었죠. 네오셈 어제장에서도 27%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원익 IPS, 테스,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짚었던 바가 있었고요. 소재 부품 쪽에서는요. CMTX, 동진세미캠,
TLB, 심텍, ISC, TFE 이런 종목들도 같이 넣어봤던 바가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소재와 부품단의 이슈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ISC 같은 경우는 어제 애프터에서 실적이 나왔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태갔어요. 장중에 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올라서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 대한 조금 더 세분화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자, 그 외 뉴스로 단독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4 공급을 당겨달라 요청했다. 안 그래도 양산이 곧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빨리 줘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맞다면 반도체 진영의 추가적인 모멘텀인 거죠. 다만 오늘로는 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밤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반도체 쪽이 다 하락했기 때문이죠. 1월에 거래 대금이 거의 9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순환매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증권사에게는 모멘텀이 되겠죠. 자, FC BGA의 강자죠. 이비덴이 공격적인 증설 소식을 전했습니다. FC BGA ABF 기판의 병목을 전망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5천억엔,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격적 증설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C BGA 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되고요. FC BGA와 관련해서 이비덴과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죠. 어제 급등했었던 삼성전기, 또 최근에 실적 좋았던 대덕전자, 그리고 이비덴, FCBGA 이렇게 했을 때 레이저셀도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하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기가비스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FCBGA 관련해서 검사 장비 쪽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네오셈도 그렇고 다 이제 검사 쪽에 관련 키워드가 요즘 강하긴 하네요. 기가비스 어제 정규장 대비 종가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더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뉴스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곧 만난다라는 얘기를 앞에 두고 막판에 또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담 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450대, 미사일 70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산업주들 드론주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고요. ISC의 실적 서프라이즈 애프터 상승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외적인 뉴스들 살펴봤고요. 뉴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긴 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진 것은 참 불편합니다. AI 진영이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그리고 며칠 전에 구글의 프로젝트 지니, 그리고 얼마 전에 전달드렸었던 몰트봇, 이 모든 새로운 AI 기술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면서 대기업의 AI 대체 우려, 그러면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까지 번져나가면서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이렇게 전방위적인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쪽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도드라졌고요. 오픈 AI와 엔비디아와의 갈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하락했죠. 시간 외에서는 AMD 실적에 대한 아쉬움까지 반영이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AMD 하락이 있었습니다. AMD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경쟁사로 보는 엔비디아만큼의 드라마틱함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뉴욕장에서는 AI 진영의 주가가 워낙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국내 종목들 단기 상승의 부담을 자극해서 또 하락의 계기가 될 것인가 살짝 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올랐던 쪽 보시면 다시 원자재입니다. 구리, 리튬, 우라늄, 알루미늄, 금, 은 쪽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화학과
항공, 드론, 방산, 캐터필러 영향일까요? 중장비 쪽도 올라섰습니다. 전기설비, 우주, 양자 쪽, 통신 장비는 강했고요. 반면에 빠진 쪽에서 메타버스, AI 반도체, 바이오나 비만은 노보노디스크 등의 급락 영향이 좀 있었고요. 클라우드와 SNS는 앞서 이 이슈 속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비만 치료 이런 쪽에서 뉴욕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조금 개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나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 ADR이 미국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하며 상승했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기업들의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호주의 대표 에너지 기업입니다. LNG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넥스트 디케이드 CEO, LNG 쪽의 회사인데요. LNG 수출 프로젝트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긍정의 얘기를 꺼낸 것과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LNG 미드스트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우드사이드는 지금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LNG 운반선 20척에 대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드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좀 들썩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내에서 LNG선으로 추려본다면 한국의 조선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시차는 걸리겠지만요. 피팅 밸브 쪽도 같이 체크를 해 둡니다. 용접 피팅, 성광밴드 태광, 개장용 피팅,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등을 모처럼 언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연결고리로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종목의 연결고리 러우 전쟁 속에서 이번에도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보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드론에 대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속에서 드론의 가치가 이번에 부각됐는데요. 이게 언제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무기의 변화가 있어 왔고요.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등을 자아냅니다. 과거 철기, 석궁, 대포, 기관총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레이더, 항공, 모함 중심의 무기체제였다면 이번에 현대, 러우 전쟁 그 외에 이제 미국과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드론이나 인공위성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란도 밤사이 미국의 항모 쪽에 드론을 날렸다가 미국이 격추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드론 배터리 회사로 알려져 있는 앰프리어스 테크놀로지가 밤사이 미국장에서 10% 올랐어요. 그래서 모처럼 드론이라는 연결고리를 넣어봤습니다. 드론의 밸류체인으로는 기체, 소프트웨어, 배터리 모터 혹은 시스템 통합, 안테나 혹은 드론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 주요 방산주들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드론의 원격 제어, 인텔리안테크, 안티드론 쪽에서 웨이비스, 벨로크 이런 기업들도 같이 넣어볼 수 있을 거고요. 국내 사실 드론 관련한 대표 종목 한다면 에이럭스 뽑아보죠. 드론의 인하우스 각종 부품 컴포넌트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굳이 앞서 드론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드론 배터리 관련주로 이 정도도 같이 넣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오늘 어떻게 연결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드론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업인 네온테크는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GIS 이것 또한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드론에 대한 연결까지 넣어봤고요. 앞서 체리낸코가 루멘텀 홀딩스의 애프터 급등 얘기를 해줬는데요. AI 수요 속에서 기록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한 광학 부품의 성장이 도드라졌다라고 하죠. OCS라는 광회선 스위치와 CPO, 광 모듈 패키징에서 새로운 성장의 초입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CEO의 발언 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CPO라는 것은요.
빛의 길을 반도체 칩 바로 옆에 끌어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드 바깥쪽에 광 트랜시버가 위치하는데 이 CPO 기술로 하나의 패키지로 바로 옆에 묶어둘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전송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O 기반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엔비디아도 적용하고자 하죠.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한 기업들도 시장에서는 한동안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 연결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광 부품 쪽이고요. TFE 광 이런 테스트 소켓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인데 사실 강력하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 연결고리를 잡아본 정도이고요. 이런 연결고리를 좀 다수 넣어본 것은 오늘의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서입니다.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완화됐고 메모리의 긍정 시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긴 합니다. 하지만 밤사이 미국 내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있었고 명절 전의 조정의 이야기, 지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언제든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인텔 CEO가 메모리 부족하다. 반도체 가격 1분기에 2배 오른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이슈 이후에 주가 상승이 있어서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논리도 충분하고요. 반면에 클로드봇, 몰트봇, 프로젝트 진이 이것으로 AI 새로운 기술 그것이 다른 AI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투자 준다. 여러 공포 심리도 또 나오고 있고 AMD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변동은 좀 자아낼 수 있겠죠. 다만 좀 의문이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은 서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메모리 사용은 늘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논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언제든 그것을 매수하려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재건 드론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 있긴 하나 끝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 내에서 방위비 증액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방산 드론의 키워드도 열려 있습니다. IT 부품단에서는 무거웠던 삼성 전기 쪽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CBGA 모멘텀이 이비덴의 증설로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기가비스의 애프터마켓 상승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판 쪽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또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기업의 논리가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열어놓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AI와 피지컬 AI, 에너지, 패권, 그리고 그 외 이슈 등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AI 쪽이 이렇게 만약에 밤사이 이런 이슈를 받아서 하루 정도 흔들리게 된다면 또 다른 쪽에서 관심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이 될지 아니면 이런 드론 쪽이 될지 또 다른 배터리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정리하고 싶어서 일단 넣어봤고요. 그 외로는 이번 주 빅 이벤트 주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게 될 텐데요. 하나오션, 현대건설, 키움증권, ISC는 어제 애프터에서 나왔으니까 지워야 될 것 같고요. APR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뷰티 쪽에 이 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셔야죠. 어제 사실 뷰티 쪽 실리콘토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APR은 잘 버티는 흐름이었어요. 오르진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올랐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했으나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오늘 APR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내일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금요일은 네이버, 카카오페이의 실적을 열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봅니다. 미나앵커 오늘 어떤 쪽입니까?
네, 오늘도 반도체를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깊숙하고 세분화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반도체를 향한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 짚어보면서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일장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어제 모두 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9%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까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반도체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는 모습,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담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단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빅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향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러한 목소리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치를 확인해 보신다면 약 9,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2026년 글로벌 디램 매출과 낸드 매출이 모두 다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1%, 낸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했는데 메모리 시장의 전반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은 2027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금 낸드 부문 그리고 디램 부문에서 모두 다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물론 디램과 HBM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지금 막 시작이 됐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스마트폰, PC, SSD 같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황이 최근 들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램과 HBM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낸드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전까지는 디램 쪽으로 시장에 주목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도가 막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낸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AI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낸드 메모리, 낸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와 또 전망은 앞으로도 견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격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낸드 시장입니다. 1분기 낸드 가격 전망치 확인해 보시면 전분기 대비 4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라든지 USB용 범용 낸드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433%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램 범용 제품 고정 거래 가격도 전년 대비 851% 상승하면서 이 가격이 무섭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이유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빅3 반도체 기업들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HBM 이러한 AI 칩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 제품의 생산 여력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흔적이 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향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고용량, 고성능 기업용
관련주들은커녕 이 E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메모리 열풍 D램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빅3 기업들은 D램 설비 확충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낸드 쪽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용 생산 능력은 지금 낮추고 있는 흔적까지 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낸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코멘트를 확인해 보실까요? 업계에서는 지금 기가바이트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이 4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PC용 저사양의 경우에는 최근 50%의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낸드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특히나 늘어나는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수요에 따라서 기업용 SSD 가격은 전분기 대비 53%에서 58% 더욱더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앞으로도 낸드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격이 급한 당신이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까? 이것이 궁금해질 텐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쪽으로 눈을 돌리셨을 텐데 그 안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아무래도 장비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장비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만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만한 쪽은 장비단이다. 그리고 장비가 가동이 될 때 그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소재라든지 부품 이쪽으로 점점점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 그리고 빠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장비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낸드의 실적이 회복이 되고 생산이 확대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소재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가의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낸드 가동률을 회복시키고 있고 AI 서버용 고용량 ESSD 시장을 선점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부장 협력사들과의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장비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낸드 공정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낸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 장비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러티브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공정 장비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증착과 식각, 애싱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정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고 층을 쌓고 이러한 과정을 다루는 것을 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고단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식각 과 증착 공정 난이도와 수요는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을 제가 오늘 탁 집어서 브리핑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장비단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전공정과 후공정에 있는데 어쨌든 전공정이 가장 앞단에 있는 장비이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면 이쪽은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정 쪽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증착과 식각 분야가 전공정에 해당되는 분야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착 관련해서는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시세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세 자체가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착과 이 전공정 분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각 관련해서는 테스, PSK, 원익 IPS 등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함께 시세가 잘 나온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세정 장비는 그 중간단에 있는 종목인데요. 뭐 제우스라든지 코미코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쪽도 전공정과 함께 엮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세정 장비인 만큼 이 앞단에서 반응이 나온 이후에 이쪽으로도 탄력이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돋보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정 장비단에서 원익 IPS와 유진테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외국계 IB들이 대거로 수급을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진테크를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 원익 IPS부터 짚어볼게요. 주력 고객사 캐펙스 투자 및 기술 개선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가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고요. HPM 전공정, 후공정 수혜주 이러한 코멘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PM 분야에서 후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애매하고요. HPM 자체가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전공정, 후공정의 수요 자체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 캐펙스 증가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원익 IPS가 이렇게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 수요 증가 그리고 기술 난이도 심화에 따른 수주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도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진테크도 확인해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캐펙스 투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장비로 다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지만 2026년 올 한 해 동안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6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 51%의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5%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러한 빅사이클 속에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D램뿐만 아니라 낸드 분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비, 특히나 가장 앞단에 있는 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지금의 시장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이슈에 따른 관전 포인트 짚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10% 내외 상승을 기록하는 정말 유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두 종목이 같이 지금 어제까지 상승률 39%이더라고요, 올해. 이 두 기업의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밤에 미국장에서는 약간 이 흐름을 조금 끊어갈 만한 소프트웨어발 우려감이 번져서 반도체 하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사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 월요일에 흔들림 속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는 게 맞아요? 월요일 하락은 조금 과했죠. 뭘로 본다 하더라도. 근데 과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의 시장의 붐이 굉장히 과열로 치달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밸류가 과열이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포모 현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무거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뭘 사야 돼.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싶으니까 저한테 가장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하이닉스 100만 원 갈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지금도 사고 싶은데 너가 100만 원 간다라고 말해주면 나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냥 사게 해줘. 이 대답을 듣고 나 사고 싶어. 정말로 너무 사고 싶은데 너가 100만 원 넘는다라고 말해주면 그 말 듣고 내가 못 이기는 척 살게. 이런 투자 심리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버리지도 많았고 신용도 많았고 그런 급한 불에서 이제 한번 쉬어야 되나 라는
어찌 한편에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는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조정을 저는 월요일 빠지는 건 납득이 됐거든요. 네. 어제 올라간 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장이 얼마나 불장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하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팔자라는 심리를 아침에 깔아두었을 때 이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요일과 어제의 특징이 장 막판에 변화가 없었어요. 월요일 정도 빠졌으면 막판에 윗꼬리를 다를 만했었던 날인데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 어제 정도면 네. 장 막판에 좀 일단 안정을 매도가 찾을 나올 법도 했는데.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ETF 쪽에 힘이 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지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시장의 던전 월요일 날 하락했었던 투심의 균열은 케빈 오시시였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조금 짧게 말씀을 네, 제 좋아요.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분이 지금 당장 긴축을 한다. 근데 대충 이 부분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시장을 의문을 갖죠.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데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것이 통할 수 있느냐 시장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분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 연준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너무 고집이 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거고 이제 좋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판단을 투자 판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정부가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어낼 때 연준이 거기에 꼭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희석시키는 일을 만들어버리니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목적이거든요. 즉 연준이 갖고 있었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자 함이 핵심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찍어내야 되는데 금리를 못 낮추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하고 있다라는 연준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집을 좀 깨트리겠다는 뜻인데 자, 이것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은 시장에 균열을 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 우리나라만 너무 과하게 악재로 해석이 됐었죠. 이러한 뉴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안테나를 뾰족하게 세워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켜는 보도에 국내에서 그에 조금 발작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월요일 많이 올랐겠다 한번 쫙 뺀 거죠. 그런데 그날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샀고요. 어제는 또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 엄청난 수급 유입을 보였습니다. 누가 됐든 이렇게 수급을 좀 받아주는 주체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일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야 갖고 있겠죠. 근데 사요? 사도 돼요? 지금? 뭐 지금 분위기는 간다라는 분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약간 조정 나오면 사요? 뭐 조정이 나올 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저는 흐름과 분위기상 지금 이 장이 이런 장이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봤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 세력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팔기가 어렵지 않을까. 포트를 뭐 적극적으로 비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뭐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있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간다면 이라는 고민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코스닥도 지금 반도체가 좋은 것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총 상위가 다 좋았던 거지. 거기에 반도체 한 켠도 있었던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 또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금들의 성격이 중소형 주단에 갈 수 있는가가 저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반도체를 함부로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을 어제 시장이 좀 증명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함부로 비우기가 어렵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차장님께 그래서 사요 했던 시청자분들이 다 답을 주셨어요. 응. 빨리 좀 사라. 응, 이렇게 답변 주셨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워낙 많은 유동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그리고 이미 엄청난 수급 쏠림을 경험한 두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편안한 포트 종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옹기 확산 지속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들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지난 시간에 저희 질문 기억나세요? 코스닥 관련한 ETF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될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코스닥 쪽에 대한 지금 시각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못 가는 거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요? 코스닥이요? 응.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삼성전자랑 견져서 얘기하는 게 참 이런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조금 이 하락과 어제 상승 속에서 섹터 순환매가 올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가장 예의주시해서 봤던 것인데, 조금 억지적인 이유를 좀 갖다 붙이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에게 어제 느낌은 오전장 그리고 월요일 오전장에도 바이오가 조금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이오는 그동안 조금 쉬어갔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서 뭐 3,000단 제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치고 갔지만, 그 외에 바이오 단에서는 조금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과 뉘앙스는 어찌 보면 좀 고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시그널들이 좀 포착됐었다라는 점, 어떤 종목을 보느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가 키포인트였는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섹터 순환매냐 아니면 한 번이 더 남았냐, 요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차이가 어떻게 올 것이냐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두고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의 ETF 말고 시총 상위 개별단에서는 그럼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애매할 때 많이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못 간 게 더 빠집니다. 지수가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월요일 같은 급락에 나오면 투심 급격히 꺾입니다. 이변동성은 안 먹고 말어라는 심리가 틀림없이 발동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1% 정도 빠진다? 뭐 만약에 지수가 고기 정도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미국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다우는 덜 빠졌고요. 러셀 2000은 플러스가 났어요. 네. 소형 주단에 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중소형 주단의 분위기가 오느냐, 그러면은 해볼 것들이 또 많죠. 그래서 그 시장의 색깔을 오늘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섹터 순환매인지 중소형 주단에 조금 기회를 엿보는 날이 될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좀 매매가 빠르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이에요. 회전율이 엄청나대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면 증권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권주는 이 지수에서 원래 전통 증권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지수가 다 오르잖아요. 그 마지막에 살 거 없을 때 가치주와 증권주가 폭등이 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뭐 증권주들 있잖아요.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증권주 말고 SK증권이라든가 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진짜 한방 랠리가, 마지막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증권주는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한번 그런 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증권주는 이거 말고도 지금 프리마켓 해가지고 24시간 거래하는 시장 고려하고 맞죠. 있다. 그러면은 증권주 진짜 SK증권 이런 거 사야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언제 자요?
그 뉴스 듣자마자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수면에 좋다는 마그네슘 관련주 이런 거 사야 돼.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시장에서 정말 각양각색의 질문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좋은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률도 고공행진인데 지금 유튜브 동접속자 수도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함정남 사장님 덕분인지 참 감사드리고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말부터 정말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 시세적으로도 투자 경고가 찍혀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던 쪽이 우주항공 쪽이에요. 스페이스X,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 이런 일정 모멘텀 등이 작용이 됐는데 이제 슬슬 한 번쯤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은 기회겠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스페이스X가 xAI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두 기업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트라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이게 여기가 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 전반을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증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썩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한 10년 더 됐을까요?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이 지어질 때가 경기가 꼭지다. 우리 경기의 교만함의 결정체가 초고층 빌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그 당시는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해요. 경기가 좋을 때 건설이 투입되고 네. 건설사들이 나중에 자신감을 갖고 무리한 투자에도 자신감을 갖고 PF를 밀어붙여서 만드는 결과물이 초고층 빌딩인데 초고층 빌딩이 완공되기 전에 버블이 터진다.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걸 증시에 갖다 투입시키면 초거대 기업이 IPO하면 그래서 저는 LG 엔솔 상장했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돈줄을 그쪽이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7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월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저는 5월부터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 이 시장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좋다는 좋지만 언제 상장한다면 이제 초대형 기업이 상장할 때는 그 전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만약에 6월에 상장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흐름의 전략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업으로는 지금 이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끝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래에셋증권 대장이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아직 안 올랐다 이제 우주 쪽으로 빗대어 봤었을 때 후발주자 이제 소형주 보면 제노코라는 우주항과 관련된 소형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쪽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조정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긴 하나 일정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그러니까 6월 스페이스X 상장 예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이 우주 항공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방산과 드론에 대한 키워드도 뽑고 싶은 게요.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산업주 흐름이 좋았고요. 드론도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 일제히 올랐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드론 이런 거 체크할까요? 아니면 대형 이제 드론 시스템, 안티드론 이런 거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부터 봐야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통 방산주, LIG 넥슨, 현대로템 순서대로 보신 이후에 이제 하나오션이 색깔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방산일지 조선인지. 지금 하나오션 굉장히 예쁜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하게 굉장히 오랜 그 기간 조정을 주었는데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자기의 매력도가 확고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은 저는 오늘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1월 7일 새해 시작할 때 한국항공우주 긍정적으로 얘기 주셨었는데 다시금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장의 흐름으로 일단 프리마켓도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권의 흐름. 어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60위권까지 모조리 다 올랐었어요. 오늘 장은 조금 하락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 와중에 견조하네요. HD 현대중공업은 강보합 정도, 가스터빈 이슈, 원전 이슈 다 맞물려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2%의 상승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코스닥 쪽은 거의 다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권에서는 원전 쪽이네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진,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이쪽 다 원전에서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일부 SGC 에너지, 서현이와 제주은행 이렇게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 쪽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 원전 BHI 보이네요. 자, 기가비스 어제 말씀드렸죠. 이비덴의 증설 이슈 속에서 FCBG에 관련한 검사 장비 업체로서 애프터마켓 상승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쏠리는 곳 역시나 원전이고요. 실적 내놨던 한온시스템 정말 얼마 만에 저 종목이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에 들어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우주이네요. 원전 우주로 요약할 수 있는 오늘 아침장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차장님? 네, 원전은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늘 다 빠진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섹터로 보면은 반반입니다. 근데 원전이 좀 쉬었었거든요. 시장 대비 변동성도 좀 작았고 나는 뭔 일이 있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조금 이따가 재건 말씀드리면서 원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 시장의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그런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원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느낌이 조금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갈 놈은 갈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소형 집단에서 좀 기대가 해본다 조심스럽게 아침장만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에서 갈룸갈에 포함되는 종목이 뭐냐고 질문드리면 싫으세요? 뭐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원전주가 있을 수 있을 원전 것 같고요. 중소형주. 네. 또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사이즈가 내려오고 있는 과정 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눈여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아요. 그럼 중소형주 단에서 미국의 러셀 2000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오늘 한번 관전 포인트로 저희 째려보도록 하겠고요. 재건 이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후반에 재건주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남 일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꼬리가 달리긴 했다라는 점. 그러나 지금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재건주의 선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좀 타이밍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사석에서 후배들이랑 얘기할 때 1분기는 지수 관련이 좋은데 조금 꺾이고 나면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좀 정치적 이슈 테마화된 장이 올 수도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한 자기의 입지를 견고히 한 행보를 나타낼 네.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여름에 만약에 이제 이쪽들이 움직이게 되면 나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막연하게 삼성전자만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건 조금 빨라요. 네. 여름에는 겨울에는 귤 먹고 여름에 수박 먹어야 되는데 봄에 수박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긴 호흡을 갖고 한 6개월, 3개월 붙잡고 조금 담아가 볼 수 있을 만한 뭐 담아간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네요. 어쨌든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이슈 자체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종전과 관련된 이슈 종목들은 너무 다들 잘 아시죠. 건설 기계 쪽은 다 들어가는 거고 전진 건설 로봇은 뒤에 로봇이란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 테마를 함께 묶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SY 스틸테 오늘 전쟁이 이제 이란 쪽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조정을 줄 거예요.
내심 뭐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동기어라는 종목, TYM이라는 종목들은 일단은 앞단에다 두고 봐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진짜로 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자포라리 원전을 못 쓰게 됐거든요. 지금 사용 불가 판정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해체팀 들어가야 되고 또 일단은 인프라라는 것이 거기 밀농사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핵심이에요. 전력 인프라. 그러면 네. 안 그래도 원전이 명분이 필요했는데 라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쉬었었기 때문에 라는 포인트를 제가 여기 이제 테마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주와 원전 해체 관련주는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국 고립이거든요. 그러면은 종전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고립할 때 이제 히토류 지금 자립한다라는 것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네.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히토류와 관련된 쪽을 미국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원 광물과 관련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본적으로 볼 수 너무 테마한데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는데 네.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즘 대형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바텍과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네오디움 자석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뉴스 아니더라도 별도로 자기마의 웨이를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이제 재건 그러면 그 다음 꼭 꼬리표처럼 쫓아오는 게 있죠. 남북 경협이라는 키워드가 쫓아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카드로서 북한과의 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엔 재건주 갈 때 이렇게 꼭 뒤따라서 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난강토건, 아난티, 부산산업, 대ITI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재건의 키워드에서 관전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종목들 몇 개 주셨고요. 히토류 그리고 경협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유독 원전이 왜 이러나 했더니 7시경에 속보가 있었네요.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 핵잠 조선 대미투자 긴밀협력 합의 뭐 관련한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조금은 더 쉬었던 원전주에게 명분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대형주단에 대한 얘기 해보죠. 중소형주 관전 얘기도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건가? 뭐 현대차가 되는 듯 했다가 요즘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일까? 조선의 LNG선 군함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못 가고 있는 네이버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일단은 우선순위로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의 별도의 뉴스로 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0%씩 땡긴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서 물론 세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그러면 자동차도 라는 관점에 의심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차와 기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안테나를 세워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로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선주 잘 쉬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대형주단에서는 6기와 관련돼서 이제는 조금 쉬어갔었던 흐름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뉴스와 맞물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다 안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수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종가에는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침에 너무 급함보다는 다음 차례가 어디 쪽으로 올지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네. 이 키포인트를 가져온 핵심 제 마음이니까요. 어떤 마음인지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AS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나텍. 네. 1월 30일 유망주 커패시터 관련주로 말씀 주셨는데 그 뒤로 잘 갔어요. 오늘도 프리마켓 오르네요. 네. 요거가 워낙 잘 가니까 그 다음 주자로 LS 머티리얼즈 말씀드렸었죠. ESS라는 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될 때 자기의 모양과 실적도 좋은 기업이 비나텍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겨우 고개 든 정도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쉽게 나옵니다. 네. 편안하게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장은 프리마켓 기준으로 조금
조금 특정 섹터 외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또한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